이제 네. 최근 이슈가 저는 네. 지난주에 소년체전이 저기 경남 거창에 있어가지고요. 거기 갔다가 일요일에 네 와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그 중고등학교 연맹 이제 영상 판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저께 밤에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일단 문을 못 열어가지고 어제 오전부터 거의 종일 있었죠. 어제 4시쯤 나왔으니까요. 네. 그러게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제가 원하는 거에 그래도 한 8, 90% 정도는 거의 90% 가까이 성공을 해놔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내일 저기 해남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뭐 소년체전 갔다 오고 거의 이제 장비 세팅하고 테스트하는 걸로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또 유은용 대표님 조금 끊기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끊기나요? 네. 저는 지금 여기 AT 센터에서 그 아마존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엑스포 생비에서 그 아마존에 물품을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계정 가입하는 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허가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해서 생비 가입은 조금 보류를 했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제 회사로 일단은 좀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아마존에 한번 셀러 등록만 일단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데넨나우의 유용구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보내셨는지 이슈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예, 한 주간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었고요. 네, 이번 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연구재단 그 프로젝트 마감 주예요. 그래서 좀 바빴는데 뭔가 좀 변수가 생겨가지고 뭔가 좀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그래서 다른 걸로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할지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그거는 좀 더 늦은 시기에 다음번에 이제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 중심으로 하고 사업 관련돼서는 아직 제가 특별한 그래서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돈은 못 됐고요.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그 책자 요거를 제가 이제 사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컨셉 아이디어 이런 거를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면서 어떻게 또 적용할지 생각 중입니다. 예. 네. 네, 우리 데넨나우는 연구개발, 인문학적 연구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대표님의 연구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저희가 그 문화재청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저희들이 계속 좀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영진 대표님, 예. 잘 지내셨죠? 고 대표님은 지금 폰으로 하고 계신가요? 고 대표님은 지금 폰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네.
네, 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들리는데요. 지금 이 소통이 조금 네.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만. 그, 잠시만, 저 네네. 나갔다가 와이파이가 그러고 보니까 와이파이 연결이 아니라 네. 지금 이거 PC 핸드폰으로 하는 핸드폰 저기 뭐죠? LTE 그걸로 하는데 와이파이로 바꾸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윤구경 대표님은 지금 노트북인가요? 저는 데스크탑입니다. 데스크탑이요. 쓰시는 거에서 화면 공유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잼 상태 한번 보려고요. 제미나이. 네. 전에 설명들은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동맹 그룹에다가 방법도 올려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쓰시는 거,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화면 공유해서 고 라이브로 가면 되나요? 네네. 예. 지금 새 탭 하나, 근데 지금 지금 보니까 전체 화면 공유하신 건 맞나 모르겠는데, 예. 아닌가요? 제가 다른 걸로 했나 보네요. 아니, 제미나이 탭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니요, 된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새 탭에다. 예. 재미나요? 지금 좀 전에 열었던 게, 다른 거에서 여셨나 봐요? 방금요? 방금. CDMS 이거 열려 있는 거는 이건 뭘로 여신 거예요? 데스크탑 설치하셨구나. 화면 공유해가지고. 아니에요. 예.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그거를 앱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이거요? 하시던 대로 앱 설치했습니다. 예. 하시던 대로 크롬에서 제미나이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예. 지금 이게 윤구경 대표님 거 지메일 맞죠? 예. 그리고 왼쪽 메뉴에 보시면 잼 탐색이라고 보이시죠? 예. 네. 들어가시면 지금 안 만드셨네요. 그쵸? 예.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했는데, 거기 파란 버튼 새 잼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위에 이름에다, 이름 자리에,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 제안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정책 제안 전문가. 나중에 이거 이름도 바꾸실 수 있고, 아래 요청사항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요청사항 부분에다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거기다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연구재단 쪽이면 연구재단 쪽 그쪽 전문가라든가 거기하고 하는 어떤 내용에 관련된 거 한두 줄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 일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 일이 쉬울 텐데. 일단 그 정도만 적고, 나중에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추가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 아래 보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자리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멈칫하는 동안에 요청사항에 기입했던 걸 얘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그 자리에다가
궁금한 거 하나를 물어보세요. 이 일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거. 예. 지금 하고 계신 거 관련해서. 예, 그리고 거기 종이 비행기 누르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 곧바로 그 지금 주어진 정보하고 얘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 조언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미리 보기 하는 거는 왜 이걸 지금 하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요청사항 부분을 요게 조금 내가 생각한 거랑 방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보완하라고 지금 이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완전해지면 상단 오른쪽에 그 저장 버튼을 그때 누르는 거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한 줄 정도 더 추가를 해 보시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요런 쪽으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쪽 전문성이 좀 추가됐으면 싶으면 아래다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 요청 사항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좀 더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다 이제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 답변하는 방향 같은 게 괜찮으면 위에 파란 버튼을 누르세요. 저장을. 위에 파란 거 저장을 예. 누르시고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예, 채팅 시작 눌러 가지고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인제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왼쪽에 정책 제안 전문가가 보이는데 저게 안 보일 때는 잼 탐색 누르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잼 탐색 눌러 보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아래가 이렇게 내 잼 해 가지고 지금 요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거기 연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예. 그래서 할 때마다 점점점 보완을 해 가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내 질문을 보완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왼쪽에 있는 요청 사항 자리를 고걸 보완을 해 가는 거예요. 요런 쪽으로 좀 더 전문적인, 요런 쪽으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거를 왼쪽 칸에다가 보완을 해 가는 거예요. 전문가 소개 그 뒤에다가. 예, 그 아래 칸 예? 왜 왔다 갔다 하시죠? 예. 아, 이거요? 여기. 아니요. 왼쪽 전문가 소개 클릭. 예. 예, 소개에다 클릭. 소개가 어디 있죠? 아, 지금 써 놓으신 거 요청사항 써 놓으신 거. 예, 거기서 여기요? 예, 거기에서 계속 내용을 보완하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또 추가 예. 해서 그러면서 또 요런 쪽으로 좀 더 전문적인 뭐 요런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연구재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뭐 요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내가 그 가상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고렇게 해 놓으면 인제 그쪽에서 해 주는 조언이나 이 내용이 이렇게 내용이 인제 좀 조절이 더 되겠죠? 예. 예. 고동영 대표님도 하시는 일 관련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 잼 추가를 계속 해 놓으시면 네. 좋아요. 몇 분이고 여러 명을 해도 비용이 네. 추가가 되는 게 없으니까. 원래 이게 비슷한 거는 챗GPT 그 안에 있는
GPTS랑 비슷한데 GPTS는 무료 버전에서는 이걸 못 만들잖아요. 남이 만든 걸 쓰기만 하고. 네. 근데 지금 잼에서는 요거 제미나이에서는 잼을 필요한 만큼 계속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 전문가들하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 기기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검도 전문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겹쳐서 해도 그거에 맞게 또 반응을 해줘요. 예. 네.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다는 게 그 실제로 그분들 그 분야를 하는 분들과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쪽에 맞춰서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내가 세팅을 하지 않으면 오른쪽에다가 내가 물어볼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항상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가 답을 해주니까 대화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내용도 더 적합하게 나오고. 예. 그러니까 안 제가 써보시. 이거 설정할 때 네. 이게 이제 개인정보 뭐 그런 누출 위험 뭐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세팅할 때 여기 그 이전 거는 이제 다 지워줘 뭐 매번 할 때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예전 거는 지워줘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이거 쓰는 데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답변이 점점 고도화되지는 않아요.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내가 지금 설정하신 거는 요 자리 설정이 아니고 상단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 그 버튼 거기에서 이제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해라 말아라 하는 건데 그걸 기억을 하게 하면 나랑 나눈 대화를 얘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맥락이 점점 이제 그 나한테 맞춰진 답을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빼게 되면 항상 처음 대화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이쪽에서 해가지고 정보 나간 뭐 민감한 정보가 나간 케이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렇게까지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도 별로 못 봤고 그러니까 그건 적절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저기 주소창 바로 앞에 있는 저 동그라미 주소 맨 앞에 있는 동그라미 집 표시하고 사이에 있는 아니 그 뒤에 그걸 끌어다가 앞전에 이야기 드린 그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폴더 어디에다 만드셨죠? 그 폴더요? 네. 그때 그 사무실 직원들 모아 놓으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안 하셨구나. 그 아래 그 바로 아랫줄에서 마우스 바깥 버튼 눌러 보시겠어요? 그 CDMS 동맹 자리에서 마우스 바깥 그 자리 말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래서 그 5번째 폴더 추가요. 거기에다 사무실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그러면 사무실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 주소 앞에 있는 동그라미를 끌어다 거기에다 넣어 보세요. 그러면 눌러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책 제안 전문가 이렇게 나오고 그 정자 앞에 있는 화살표 거길 누르거나 이제 왼쪽에서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누르시고 눌러가지고 여기 상태로 이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고 대표님은 지금 노트북 저 폰이라고 하셨죠? 네. 그 폰에
제미나이 앱은 설치돼 있나요? 아니요. 지금 앱부터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앱도 있어요? 앱이 아. 있어요. 그럼요. 예,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예, 제미나이 앱부터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윤구경 대표님도 폰에 앱이 설치돼 있습니까? 재미나요? 예, 없으면 설치를 해주시고요. GEMINI. 구글. 예, 구글 구글로. 제미나이. 네네, 맞습니다. 구글 거 맞죠? 예. 네. 그러면 그 하늘색 별 5개짜리 아니고 그 4방향으로 난 거 그게 아마 튀어나올 거고요. 예. 제미나이 설치 다 되셨나요? 네. 제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허용. 저는 좀 걸릴 것 그 같아요. 개인 AI 네,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충전을 우리 시간 전에 좀 잘 해놓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미나이 들어가면 제미나이 상단 왼쪽에 이렇게 마크 있잖아요. 예, 지금 충전하면서 하시면 될 건데 요 자리요. 예, 요 자리 보시면 말풍선 같은 거요? 네. 그거를 한번 눌러 보세요. 거기 누르면 네. 내 위쪽에는 저장된 채팅 목록이 나오고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요 자리 요 자리 보시면 그 잼을 안 만들면 여기에가 아무것도 없고 잼을 만드셨으면 여기에가 이제 목록이 뜨는 거예요. 요 자리에가 그렇게 해서 이동 중에도 아까 했던 대화를 하셨으면 아까 한 대화가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필요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참고로 저는 그 자리에가 이제 개인 사업자 연대 그룹의 무슨 멤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사 전문가, 커리어 컨설턴트, 브레인스토밍 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기본 3개인가 4개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가 안 만드신 분들도 그렇게 돼 있고 내용을 제대로 보고 싶으시면 잼스 옆에 있는 꺽쇠 있잖아요. 요쪽 끝에 있는 꺽쇠, 그 꺽쇠를 누르면 이제 잼 목록하고 내 잼도 나오고 거기에가 쭉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앱에서는 요 잼을 못 만들어요. 현재는. 네. 컴에서 만드시는 게 편해요. 폰에서도 방법이 있긴 한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자동으로 PC에서 만드는 거가 어차피 계정이 지금 제 거 계정으로 들어갔으면 로그인 됐으면 네. PC에서 만드는 게 여기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상 하실 때 그런 게 잘 안 되고 뭐 매끈하지 않고 이상하고 하면 그럼 딱 그거예요. 그 폰에 있는 구글 계정하고 내가 PC에서 로그인한 구글 계정하고 다른 계정일 때 이게 매끈하게 안 되는 거고 그것만 아니고 하나로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매끈하게 됩니다. 폰에서도 거기 보인 대로 거기 웹 여기 눌러갖고 하라는 거 눌러갖고 하시면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깝깝하다 그런 거예요. 네네. 유 대표님은 잘 쓰고 계신가요? 예. 네, 잘 쓰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물론 이제 그 직접 물어보시거나 댓글 이렇게 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카톡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것도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대략 저도 세팅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내 DX 전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분야 일을 이해하는 DX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맞춤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세팅을 얼마나 해놓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윤구경 대표님 같으시면 거기에다가 중동 쪽 고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DX 전문가 이렇게 하면 저보다 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답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세팅을 점점 해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을 여러 명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 관련된 부분도 신경 쓰이신다 그랬는데 건강 전문가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담을 한 명을 따로 이렇게 하는 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쓰시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내가 만들어낸 서비스가 품질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쪽 AX, DX 쪽인 거예요. 이쪽을 안 하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비용하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상대하니까 음. 스트레스가 되고. 근데 사업하는 거는 사업 기술이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분야 전문 기술이라고들 착각하세요. 근데 사업에서 내 분야 사람들은 많아요. 전문 기술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근데 사업은 뭐가 진짜 전문가냐면 전문가는 똑같은 아웃풋을 내면서도 더 낮은 비용, 더 짧은 시간,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더 안 받거나 즐겁게 그걸 해내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네. 요 세 가지에다 딱 집중하시면 돼요. 시간, 비용, 스트레스 요거를 최소화하는 게 내 사업 기술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요게 줄어들면 자유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머릿속이 왜 자유롭지 못하냐면 그거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 그거 하는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항상 이 생각 때문에 자동으로 생각이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풀리면 굉장히 생각이나 행동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집중하셔야 될 게 지금 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디지털 쪽 더 내가 배워서 적용을 할까? 실무에다, 내 사업에다. 그리고 AI 쪽도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나중에 자본이 마련되거나 환경이 되면 로봇도 어떻게 하면 쓸까? 적정한 이 수준으로 이걸 계속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줄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짧은 시간으로 그걸 해낼 수 있으면 그게 경쟁력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작업을 지금부터 근데 해 가지고 많이 쓰면 내가 발전이 돼. 사실 폰 안에 있는 잼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오래 쓰다 보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하고 일하는 방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내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 '아 요거 하나 해 보는 게 뭐 어떻다.'고 그러고 안 쓰고 미루고 나중에 자꾸 요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예. 그러면 나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실 때 많이 써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리고 네. 혼자 하시는 것보다 질문. 자꾸 물어보세요, 서로. 예. 말씀하세요. 윤 대표님. 예. 그러니까 시간, 비용, 스트레스를 이제 줄여가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한쪽 면에서는 그게 이제 사업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라는 게 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했을 때보다 최소한 20배 정도 더 만족도가 있고 효율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움직인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같은 이야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든지 최소한의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시간, 비용,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부가가치로 이 뭔가 사람들한테 최소한 그
20배 이상의 그런 가치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약간 좀 반대 방향의 그 두 가지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반대가 이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상대방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퀄리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돈으로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상대방은 20만 원을 들여야 요만한 걸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걸 나는 10,000원 받고 만들어주면 퀄리티는 지금 같잖아요. 퀄리티는 같은데 실제 이거를 그 사람이 갖는 효용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뭐에서 나오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 세 가지를 줄이는 데서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내가 이걸 줄일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할 같은 시간을 들이면, 상대방이 이제 20시간을 예를 들어 썼어요. 1시간이 아니라. 그럼 나한테 20시간이면 품질이 어떻겠어요? 훨씬 높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돼가는 거니까 줄이는 데서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측면이 아니라 두 개가 좋은 쪽으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이 뭐냐면 가지치기거든요. 요 단어도 중요한데, 가지치기가 뭐냐면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방향이 되게 산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쪽으로만 계속 그게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켠 도움은 되지만 사용자가 느끼는 거, 나한테 지불할 사람이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다라는 걸 명확히 하면, 그러면 내가 그걸 줄여갈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동영 대표님이 내가 가서 판독을 하는데, 영상 판독 시스템을 요걸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장비들을 다 수준을 높이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구사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것만 높일 수 있으면 나머지를 나는 포기할 수도 있잖아. 나는 방송사나 다른 쪽이 아니니까 그쪽 퀄리티는 안 높이고 나머지는 최대한 희생하면서도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은 나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요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네. 효용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범위를 좁혀가는 거, 이게 반대 방향이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비용도 줄고 시간이라든가 스트레스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너무 달리 보지 마시고, 이게 양쪽 하면 서로 도움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소비자도 바로 못 느끼고 나도 너무 산만할 때, 그때 그거를 정확하게 줄여줄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읽고 계시는 컨셉 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모든 컨셉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는 일반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거, 일반적인 그 상태 가치관이라든가 관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갖고 있고, 근데 내가 아까 이야기 드린 디지털이라든가 AI를 써가지고 시간, 비용,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면 요거를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컨셉이 되는 거죠. 새로운 컨셉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영상 판독을 잘 해주면서도 나는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이게 하고 AI가 분석하는 부분이 더 붙어서 필요로 할 때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보기 좋게 딱딱 제공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게 내가 해낸 그런 이제 절감해낸 부분에서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서비스하는 사람하고 나를 차별화하는 컨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부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서로 이렇게 막 벌리고 너무 커지고 해갖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소화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게, 어떤 본인의 MVP 이야기를 드릴 때 내 삶의 사명이 있잖아요. 내 삶의 사명을 찾는다, 사명을 갖고 있다, 내가 어떤 걸 사명감을 갖고 내 인생에서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모르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제약 조건이 없어야 내 사명이 쉽게 찾아질 수 있고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아닌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에서 이미 이해가 되셨겠지만 내가 걸려 있는 처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 그 제약들이 사명을 간소화해 갖고 딱 또렷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집에서 몇째고 내 재산 상황이 어떻고 내 주변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나는 전공은 어느 분야만 했고 내 지나간 경험 무엇인데다가 나는 뭐 할 때만 재미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사명에 제약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명이 또렷해지고 쉽게 찾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디지털 쪽에서 AI 쪽 상대하면서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 제약 조건이 없을 때 답이 더 벙벙해요. 어정쩡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잼에서 거기 요구사항 부분에다가 내용을 점점 추가해 가면 더 좋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약 조건을 많이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경우도 지금은 다 이해하실 이제 연령대가 되셨는데 근데 이해가 조금 젊을 때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효율적인 그런 루트들도 알고 자기 사명도 또렷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생 좀 안 해볼까. 그리고 고생한 거는 감추고 남한테 말 안 하고 고생 안 해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방해가 되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사실은 내가 겪은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해 갈 때 그럴 때 좀 더 이걸 또렷하게 하고 내 힘을 전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명확한 이런 컨셉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런 거를 할 때 또 그 도움을 뭐에서 받으시냐면 AI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지금 그 윤구경 대표님하고 고 대표님은 그 MVP를 정확하게 그 적어 보셨나요? 페이스북 프로필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적어놨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고 대표님은 윤 대표님 거 한번 보시면서 예, 그리고 제 것도 네. 보시고 예, 그리고 유 대표님 거 보시면서 참고하셔 가지고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네네. MVP부터 요거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미루는 게 아니라 즉각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해 놓고 제대로 정확하게 되면 기입한다가 아니에요. 적어 놓고 네. 고치는 거예요. 일단 적어 놓고 네네. 예, 일단 적어 놓고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중에서 제일 젊으신 건가요? 지금? 근데 아마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힘이 넘치고 능력이 많으니까 능력 발휘를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일을 벌리거나 한 군데 많이 몰입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이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면 딱 돌아보면 아차 내가 뭐 한 거지? 내 인생에 제일 젊고 힘있고 제일 좋은 날들을 내가 사실 삶에서 가고 싶어 했던 방향하고 이게 지금 다른 쪽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구나.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가 제일 속상해요. 다른 거보다도. 제일 속상한 네네. 일이 돼요. 그래서 MVP를 빨리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공개해 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알고 있는 거하고 옆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선의를 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알면 남이 방해 놓을 거야. 그런 사람은 적어요. 그게 아니고 또렷하게 갖고 걸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돕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 요만 시간 도움 있잖아요. 큰 도움 한 번에 오는 거 그건 위험할 때가 있어요. 요만 시각에 네. 생각해서 작게 쳐다보고 옆에서 골고루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내 사명을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MVP는 각각 어떤 건지 여러 번 들으셨죠?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윤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MVP가 각각 뭔지? 예. 미션, 비전, 프로젝트. 네, 그래서 네네. 어떤 전체적인 내 사명이 뭔지, 그래서 어떤 내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 예.
그렇게 네, 하시면 약 미션, 비전, 예. 프로젝트. 네. 예, 그래서 미션하고 비전을 근데 종종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명확하게 안 해보신 분들은 미션은 방향이에요. 미션은 방향. 예, 네. 그리고 비전은 일정 시점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적이고, 예, 사명은 네. 비전은 아니죠. 네. 미션은 방향이고 어디로 간다. 방향이. 내가 어디로 네. 간다라는 거고 내 삶의 방향은 이쪽으로 내가 그냥 가는 거다라는 방향이 미션인 거고 그 다음에 네. 올해 말에는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이런 모습, 이런 결과물, 이런 환경을 구현하겠다. 내 옆에는 이런 사람들을 두겠다. 이런 것들이 비전인 거예요. 예, 네. 내 회사의 모습은 이런 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단면 있잖아요. 일정 시점에 단면이 비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약간 컨셉이 다른 좀 안 맞나요? 이게 제가 이제 혹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적어 놓고 일단 적어 놓고 계속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실 때는 제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제 비전이 과거의 기대에 현대가 부응하도록 미래를 설계하자 뭐 이렇게 썼는데 네. 이게 좀 다듬으시는 게 그러니까 조금 몇 년 좋겠어요. 안에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너무 제 두리뭉실한 것 같네요. 비전치고는 예. 뭔가 그러실 수 좀 있어요. 한정적인 딱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미션이 적합하게 설정이 됐냐 안 됐냐를 보실 때는 요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죽어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요쪽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그게 멈춰져도 그 기간 동안 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거. 요게 그게 방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미션이고 그다음에 아까 비전은 딱딱 그 시점에 따른 구체적인 거. 그래서 보통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숫자나 이런 걸로 딱딱 명확하게 고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예, 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는 또 프로젝트를 일하고 이렇게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걸려 있는 현안 과제 요런 식으로도 생각하셔도 약간 예,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 지금 네.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겠다. 이걸 다 프로젝트로 보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대신 MVP 하면서 또 아까 그때 파라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PARA. 고 대표님 눈빛을 자꾸 제가 살피게 되는데 눈치를 죄송합니다. 아니요. 적어서 잘 보이는 네. 데다 예, 붙여 놓으세요. 아니면 네. 폰 바탕이라도 깔아 놓으세요. 지금 요게 네. 단순한 단어 몇 개지만 큰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에요. 요게 네. 왜 네. 중요하냐면 디지털 쪽은 너무 빠르고 정보도 아주 많고 그다음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막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늘 네. 이야기 드리는 게 제가 MVP 그다음에 PARA 요 7개 있잖아요. 원래 MVPA라고 저는 그냥 쫙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미션, 비전, 프로젝트 그리고 파라도 프로젝트 그다음에 에어리어, 리소스 예, 그다음에 아카이브 요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요 부분이 프로젝트가 중간에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네.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 다음이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내 분야의 일인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일. 네. 그게 에어리어예요. 네. 예, 내 사업 영역 그게 기고 네.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하고 반복되지 않을 거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주면 고도화하기가 좋아요. 가지치기 하기가. 근데 이제 한참 바쁘고 뛰어다니다 보면 프로젝트와 내가 하는 업무가 막 뒤섞여 가지고 그게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PARA가 제가 북마크 할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아까 보니까 윤구경 대표님 PARA로 해가지고 북마크가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잔소리 하려고 그래서 예, 그거 예, 그래서 모든 거를 내가 하는
앱들 많아지면 정리할 때는 파라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 책상 있잖아요. 내 책상에 있는 물건을 네. 정리할 때도, 그 다음에 데스크탑 바탕 화면을 정리할 때도,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즐겨찾기를 정리할 때도, 폴더를 정리할 때도 PARA 요거를 계속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정돈이 많이 돼요. 머릿속이. 예.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RA가 리소스하고 아카이브잖아요. 리소스는 내가 반복적으로 가져다 쓰기만 하는 거. 주로 내 일은 아니고, 내가 그걸 하는 게 일은 아니고 도구로서 가져다 쓰는 거라든가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 요런 것들이 다 리소스인 거예요. 요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 PARA. 그렇게 하면 머릿속이 진짜 몇 배는 가벼워져요. 예, 네. MVP 파라 요거 기억하시고 파라, 그대로. MVP 파라. 예, 그리고 자꾸 실행을 하세요. 예. 네. 남은 시간은 질문 조금 알겠습니다. 뭐 있으시면 받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말풍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상, 마이크, 가운데 말풍선이 있잖아요. 앱으로 보면. 거기다가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상회의 하실 때마다 딴 데 메모하시기 어려우시면 여기 말풍선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거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 예. 이제 혹시 완전히 머리에 박힐 때까지 그래서 계속 반복할 좀 거예요. 적어놨습니다. 참고. 예. 예. 그리고 그때 네. 이제 그 방금 보니까 또 다시 생각이 지난주에 났는데, 예, 제가 안 말씀하세요. 들어와서 그랬나 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못 들어와가지고 네. 처음 듣는 거여서 네, 네. 그거 실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리하기.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적용하다 보면 네. 또 아리송할 때도 있어요. 이건 프로젝트예요? 아니면 에어리어예요? 이럴 때도 있고, 예,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거 리소스인가요?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프로젝트로 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어느 회사하고 뭔 제휴를 하거나 이런 걸 하려다가 갑자기 잘 추진되다가 저쪽에 뭔 사정이 있어갖고 딱 멈췄단 말이에요. 대회 같은 게 그냥 보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 하부 폴더는 원래 프로젝트 폴더 아래가 있었는데, 근데 그 대회 자체가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하부 폴더를, 그 대회 폴더를. 아니고요. 예, 따로 아카이브로 돼야 가는 되는 거. 아카이브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손을 전혀 지금 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들어다가 아카이브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저쪽에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우리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하부 폴더를 어디로 갖다 놔요? 프로젝트 폴더로 옮기는 거예요. 프로젝트. 네. 예. 근데 한 번, 두 번에서 이제 하다가 이골이 났어요. 그냥 저쪽에서 하자 그러면 나는 그 안에 있는 것만 착착착 하면 돼요. 그때가 되면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도 아니고 아카이브도 아니고 뭐예요? 에어리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리어로 옮겨놨다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아니면은 특정한 사정이 생겨서 중지됐다 그러면 또다시 아카이브로 가고,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실무자로 뛰는 게 아니라 그 분야 강사나 코치나 멘토 역할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카이브에 있던 그 내용을 정리정돈을 해서 그걸 어디로 가져다 놔요? 그걸 리소스에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리소스에다 가져다 놓고 내가 강의할 때 교재, 교환 이런 걸로 해서 고정, 약간 변동이 심하지 않은 컨텐츠, 하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게 아까 리소스로 딱 들어가 있다가 써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완전하진 않는데 대략 이런 구분 갖고 계시면 이 하부 폴더는 옮겨 다니는 거구나.
요것만 이해되시면 그럼 이제 나중에는 네. 내가 가진 시간이 있잖아요. 내 시간을 딱 보면 네. 어느 폴더를 봐야 할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뭐는 안 보게 돼요? 리소스하고 아카이브는 안 보게 돼요. 아카이브는 특히 안 보게 되고 리소스는 필요할 때 액세스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할 때 상황에 따라 갖고 내가 지금 프로젝트에 집중할 건가 아니면 에어리어에 집중할 건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부 폴더 순서 있잖아요. 하부 폴더 순서를 못 바꾸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바꾸게 할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에서 바깥 버튼 누르면 그 정리정돈하는 순서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뭐 이름순, 날짜순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이름순, 날짜순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네. 날짜 순으로 하면 항상 그러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개를 이것저것 자꾸 봐야 될 때는 이름 순이 편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특히나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게 하면 프로젝트 폴더는 날짜 순으로 해 놓는 게 비교적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면 아예 그 폴더 명이나 여기에다가 날짜를 집어넣어 놓고 그냥 이름 순으로 네. 하면 마찬가지 효과가 네.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네네. 이제 쓰시게 되면 일이 완전 정리가 돼요, 머릿속이. 그러면 머릿속에 나는 보통 이제 그 반복 업무하는 에어리어 쪽은 익숙하니까 프로젝트 폴더만 들어가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그것만 보이고 그것 중에서도 먼저 봐야 할 게 눈에 싹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이 네. 깔끔한 거예요. 따로 정리를 안 해도. 근데 이 방식이 그 탐색기나 바탕화면만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상단에 북마크 있잖아요. 우리 브라우저에. 네. 그것도 네네. 똑같이 다른 것들도 다 그 방식으로 놓으면 그러면 완전히 힘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힘과 시간 이런 것들을 비용 이런 것들을 절약하는 거 절감하는 게 그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인제. 경쟁력이 되고. 예. 네. 자, 예. 또 더 제가 있으신가요? 예. 폴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필요한 사람인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구분이 딱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외장하드가 지금 예. 네. 그럼요. 외장하드가 4개인데 네. 4개에 뭔가 이렇게 그 주제마다 각각의 이제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네. 급할 때 이제 어느 외장하드가 예를 들어서 A에 무슨 뭐 검도 사진을 모아 놓고 싶은데 양이 이제 일단 데이터 용량이 높다 보니까 A 그 외장하드에 이제 용량이 다 차서 이걸 급하게 이제 다른 B에다가 넣어 놓으면 네. 이게 나중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냥 쌓아 놓고만 있고 정리되는 게 없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요걸 구분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폴더를 이제 넣으면은 좀 정리하기가 좀 일단 질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일단 해 보시고 또 하다가 그렇게 또 단순하지가 않아요. 해 보면 일이 또 만만치 않은 게 또 네. 나와요. 그래도 한번 시간을 초도 들여서 정리는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되실 거고 네. 실무하다가 또 막히면 이야기 주시면 그때는 봐 가면서 제가 그다음 네. 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다른 거 없으시면 네.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지금 요런 쪽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도 계속 뒤에서는 그 운영하고 계시는 채널들 있잖아요. 채널 정비를 확실하게 해 가시고 그 채널들은 전부 뭘로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홈페이지로. 내가 가진 도메인 하나로 거기에 딱 돼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 모든 채널 연결돼 있고 각각의 채널들에서 다시 홈페이지로 올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 원리 이야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는 뒤에서 계속 신경 쓰시고 막히면 계속 이야기를 주세요. 그 주중에도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다음 주가 이제 그 대선 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근데 이제 그냥 뭐 상관없이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그 5일 날, 목요일 날
국회에서 그 한중 스타트업 포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대표님들 다 오셔서 좀 같이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또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2시에 그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한중 스타트업 포럼 네,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 한 장. 예, 편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예.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예.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